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는 4월 말이죠. 이제 중국의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가 어떻게 늘어날지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딱 그런 시기에 왔다라는 점인데요. 자, 사실 본론에 앞서서 이번 주에 주요 일정 뭐가 있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죠. 자, 4월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가 주말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3월에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특히나 비제조업, 서비스업 단에서 이제 어쨌든 서비스업, 뭐 건설업,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PMI 지수 자체가 경기 확장 국면을 기록을 하면서 또 수치가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4월에도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벤트죠. 자, 4월 중앙정치국 회의가 이제 남아있는데 아마 주 후반쯤 개최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일정은 아직 뭐 확실하게 나온 건 없고 아마 끝난 다음에 뭐 우리 정치국 회의 했는데 이런 내용 얘기했다라는 점이 좀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뭐 3월 양회 때부터 해서 중국의 주요 이제 세부적인 뭐 소비 촉진 정책이라든지 산업 부양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세세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벤트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커져갈 수 있다라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2022년 연간 실적과 그리고 1분기 실적 시즌이 이번 주 4월 말까지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히나 뭐 비아디라든지 CTG 면세점, 오량액 등의 뭐 소비 관련주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지난주는 5G 관련주들이 꽤 많았다면 그래서 이번 주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국의 빅테크 시즌 실적 도 굉장히 많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실적 발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중국 증시, 뭐 빅테크라든지 전반적인 큰 대표 기업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같이 주목해 보시면서 체크해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5월에 황금 연휴가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황금 연휴는 여기 29일까지 합쳐져서 5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중국은 이렇게 딱 5일 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 주말에는 또 출근을 하더라고요. 주말에도. 근데 어쨌든 5일의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고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가는 상황이다라는 점이고요. 실제로 지금 미리 나오는 데이터를 좀 살펴보면 사실 뭐 작년 동기 대비 몇 퍼센트 증가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이었던 2019년 수준의 몇 퍼센트까지 회복됐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중국의 여행 소비를 확인하는 주요 지표인데 다 트립닷컴이라고 하는 중국의 대표 여행 플랫폼 아시죠? 자, 여기뿐만 아니라 뭐 취날, 뭐 투뉴 같은 중국의 다양한 여행 플랫폼들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미루어 봤을 때 자, 2023년 노동절 여행객 수가 한 2억 명 정도 예상이 된다라는 점인데요. 이 수치가 5년 내 최고치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5년 내 최고치라고 하면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 2021, 2022 이제 3년을 제외하고 2019, 2018년까지 다 해서 2019년보다도 훨씬 높은 수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커져가고 있다는 거죠. 해외여행 상품뿐만 아니라 뭐 해외여행 상품도 예약량이 작년 대비, 이거는 뭐 2022년 대비니까 작년에 워낙 안 좋았던 시기였죠. 그래서 18배나 증가를 했고 국제 항공편 검색량도 작년 대비 9배 증가했다. 근데 이런 수준이 지금 이미 2019년을 넘어선 수준으로 지금 육박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광동이나 상하이 저장성에 사는 중국인들의 여행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 여기 좀 부자 동네예요. 중국에서 좀 소득이 되는 동네에서 돈 쓰러 이제 우리가 여행을 많이 나가겠다라는 점도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약하고 있는 주요 목적지는 태국이 1등, 그리고 홍콩,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뭐 한국도 있고요. 뭐 이런 순인데 사실 가장 아쉬운 건 한국에 대한 중국의 단체 여행객의 이제 단체 여행이 가능한 허용 국가를 계속 1차, 2차 계속 발표를 했었는데 한국이 아직까지도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저는 4월쯤에는 그래도 좀 한국을 포함시켜서 단체 여행객 가는 국가로 포함시켜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개인적으로는 있었지만 사실 최근에 좀 분위기 조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까지 발표가 없다는 점. 그래서 5월의 특수를 온전히 우리나라에서 뭐 온전히 누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단체 여행객이 아니라 개인 여행객들로도 꽤 많은 숫자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절 기간 중국의 전체 민항 여객 운송량을 추산했을 때에도 이제 이것도 2019년은 이미 상회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아마 2023년 4월 말 이제 이번 주죠. 4월부터 5월 1일 이제 노동절 이제 시작되는 이 시즌에는 거의 2019년 수준을 훨씬 넘어설 것이다 라는 점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2023년 들어서 그래도 중국인들의 소비 회복 심리가 굉장히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라는 점이 다양한 지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지난주에 발표된 중국의 소매 판매 지표, GDP도 그렇고, 그리고 3월 실물 지표가 1분기 소매 판매 지표를 봤을 때는 그래도 소비 회복 속도가 그래도 좀 반등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외식 같은 경우에도 꽤 많이 늘었죠. 한 20% 이상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냈고, 그리고 아예 3월 자체가 소매 판매 증가율이 한 10%대 정도 나왔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었다라는 점이고, 이 부분은 이제 4월까지도 더 이끌어갈 수 있겠냐?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에 좀 이거는 약간 기저효과도 있는데, 작년 4월에 중국 지표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대비해서도 YOY,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4월, 5월에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고, 3월 대비해서도 전월 동기 대비해서도 이제 어쨌든 더 늘어날 수 있는 계기들이 있다라는 점이고, 4월, 5월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5월 노동절을 맞이해서 소비 회복이 조금 더 강하게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도 점차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매 판매 중에 이거 이제 3월이거든요. 어떤 항목들이 제일 많이 소비가 늘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의류, 이제 리오프닝의 수혜죠. 그리고 보석, 지금까지 작년에는 보석 판매 지금 제일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보석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고, 스포츠 오락용품도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점들을 통해서 어쨌든 소비 자체가 리오프닝을 향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행 가려고 옷 사는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스포츠 오락용품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팔리는 것으로 봐서는 결국에 중국인들이 나가서 소비하고 여행도 많이 하려는 움직임들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자, 여전히 사실 소비주 자체 흐름은 지금까지도 별로 좋지 않아요. 주식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지표라는 이런 것들은 개선되고 있는데, 왜 소비주의 주가는 왜 이런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의 황금 연휴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일 것이고, 소비 회복 지표도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이고, 여기에 소비를 조금 더 일으켜줄 수 있는 중국만의 정책 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 4월 정치국 회의에서 좀 그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같이 커져 있기 때문에 5월에 노동절은 지금 최근 3년간의 분위기와는 또 완전 다를 것이다. 정말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수 있을 것을 예상하면서, 기대하면서 이번 주 보이차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